어머니,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내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서복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나는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손자 태민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할머니 농사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토종씨앗 모종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씨앗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들이 도시로 떠난 후에도 나는 이 씨앗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이 씨앗이 우리 손자 미래다. 꼭 지켜라.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물을 주다가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요즘 부쩍 심해진 증상이었습니다. 그냥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일주일 전 마을 보건소에서 큰 병원 가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어제 시내 대학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협심증이 심각합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해요. 얼마나 드나요? 시술비가 9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900만 원. 평생 모은 적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정기적금 잔액 923만 4,500원. 30년을 한 달에 2만 원씩, 3만 원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자 태민이 대학 갈 때 쓰려고 모은 돈. 이걸 다 써야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태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서울대 갈 거야. 라며 웃던 모습. 미안하다, 태민아. 할머니가 아파서. 집에 도착하니 태민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 응, 볼일 좀 봤어. 할머니 얼굴 안 좋아 보여. 아파?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태민이를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됐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재우고 난 뒤 나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는 게 왜 이렇게 떨릴까요?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너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네, 잘 지내죠. 근데 갑자기 전화하시니까 무섭네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병원 다녀왔어. 병원? 어디 아프세요? 심장이. 시술 받아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900만 원. 또 침묵. 엄마, 적금 있잖아요. 응, 그거 쓰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태민이 대학 갈 때 쓰려고. 엄마 목숨이 먼저죠. 당연히 그거 쓰셔야죠.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걱정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 바빠서요. 시술 잘 받으시고 연락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 하나 안 하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서운함이었습니다. 민수는 늘 이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상 타도 대학 합격해도 그래라는 한마디뿐 감정 표현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나한테만 그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민수는 변했습니다. 도시로 나가더니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치고 전화도 끊고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내 잘못일까? 다음 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제가 내려갈게요. 이번 주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시술 문제도 있고 또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그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엄마,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 말,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 기다릴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이었습니다. 민수가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마다 나는 돈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옷장사, 5년 전 치킨집, 2년 전 온라인 쇼핑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라고 했고 나는 또 도와줬습니다. 이번엔 설마 토종 씨앗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들. 하지만 이 씨앗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으면 꼭 싹이 텄고 기다리면 꽃이 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믿기 힘들까요? 특히 내 아들이. 주말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태민이는? 학교 갔어. 민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집, 오래된 가구들. 엄마, 여전히 여기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건지. 응. 여기가 내 집이니까. 민수가 웃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카페 차리려고요. 카페? 카페? 또? 이번엔 달라요. 투자자도 있고 위치도 완벽해요. 강남역 근처예요. 그래. 엄마,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준비 많이 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는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올 것이 왔습니다. 개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카페 시작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요. 1,000만 원. 내 적금이 900만 원인데. 민수야. 엄마 시술비가. 아, 그거요? 엄마, 시술비는 제가 따로 마련할게요. 뭐? 이건 사업 자금이고요. 엄마 시술비는 제가 카드론 받아서 낼게요. 걱정 마세요. 나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인 걸까요? 정말 시술비를 따로 마련한다는 걸까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성공해서 엄마 모시고 서울 가서 살게요. 서울에서 산다고? 나는 여기가 좋아. 엄마,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태민이는요? 얘도 서울에서 교육받아야죠. 민수의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면 태민이 미래도 책임질게요. 제가 서울에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태민이. 그 이름만 나오면 나는 약해졌습니다. 알았다. 빌려줄게.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고마워요. 대신 약속해. 내 시술비는 내가 마련한다고 했지?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다음 주까지 마련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괜찮을까? 이게 맞는 걸까? 민수는 곧바로 은행에 가자고 했고 나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해지 금액 923만 4,500원. 30년의 무게가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돈을 받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곧 연락드릴게요. 개업하면 엄마랑 태민이 초대할게요. 그래. 아, 그리고 시술 날짜 잡히면 알려주세요. 제가 입금할게요. 민수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나는 떠나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제발 다르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속았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술비를 마련했다는 소식도 카페 개업 준비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을까? 부재중 전화라도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시술 날짜 잡으셨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이번 수속은 전날 하시면 돼요. 네. 보호자분 연락처 주시겠어요? 보호자. 아들이. 바빠서요. 제가 혼자 갈게요. 할머니, 시술 후에는 보호자 필요해요. 꼭 모시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시술 날짜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시술비 입금 언제 해줄 수 있니? 1시간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가서 씨앗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좀 진정됐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바쁜 거겠지. 곧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그래, 우리 태민이 최고네. 할머니, 상 받으면 뭐 해줄 거야? 나는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요즘 얼굴 안 좋아 보여. 진짜 안 아파?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걱정 마. 태민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한테 전화해봐. 아빠가 병원비 줄 수 있을 거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바빠. 항상 바빠. 태민이의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9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민수야. 시술비. 아, 그거요. 엄마,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조금만 기다리라고? 카페 개업 준비하느라 자금이 다 들어갔어요. 카드론도 한도 찼고요. 그럼 내 시술비는? 엄마,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카페 오픈하면 바로 드릴게요. 한 달. 시술은 다음 주인데. 민수야, 시술이 다음 주야.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 엄마, 시술 좀 미루면 안 돼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급한 거 아니라고? 민수야, 엄마 심장이 안 좋다고 했잖아. 의사가 빨리 하래. 에휴, 엄마. 한두 달 늦춰도 괜찮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협심증은 급하게 죽는 병 아니래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 의사 말보다 인터넷을 믿는다고? 민수야. 엄마, 저도 힘들어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또 이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알았다. 기다릴게. 고마워요, 엄마.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또 속았구나. 시술비를 따로 마련한다더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카드론도 이미 한도가 찼다는 건 내 돈으로 카페 자금을 다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900만 원이 카페로 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저 시술 날짜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왜요? 시술 미루면 안 돼요. 상태가 안 좋으셔서. 돈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안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건 확인하셨어요? 네, 그래도 900만 원 나온대요. 가족분이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가족.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대기로 돌려놓을게요. 준비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토종 씨앗 모종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씨앗들을 팔면 얼마나 될까? 하지만 토종 씨앗은 돈이 안 됐습니다. 일반 농산물보다 수확량도 적고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종묘상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이 씨앗들 우리한테 넘기면 500만 원 드릴게요. 하지만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생명이야. 나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생명이 내 생명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점심때 마을 조합장 김만태가 찾아왔습니다. 복순 씨,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복순 씨, 나 만태야. 숨기지 마.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합장님. 김만태는 한참을 나를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순 씨, 아들한테 또 당한 거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복순 씨, 마을 사람들 다 알아. 내 아들이 몇 번이나 돈 가져갔는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합장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 시술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아들한테 빌려줬는데 시술비 못 구한대요. 김만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시술비를? 900만 원. 다 빌려줬어요. 복순 씨, 김만태가 소리쳤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인데 왜 그런 짓을.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카페 하면 돈 벌어서 갚는다고, 시술비는 따로 마련한다고. 복순 씨, 정신 차려. 내 아들 몇 번 사기쳤는데 또 속았어?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다는 걸. 김만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순 씨, 시술 언제 받아야 해? 원래는 다음 주였는데 미뤘어요. 미루면 안 돼. 심장은 장난 아니야.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김만태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순 씨, 우리 조합에서 도와줄게. 네.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해 볼게. 돈 모아서 무이자로 빌려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조합 돈을. 복순 씨, 우리 서로 돕자고 만든 조합이잖아. 이럴 때 쓰는 거지.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조합장님, 고마워요. 고맙긴. 복순 씨가 평소에 마을 위에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씨앗도 나눠주고 농사법도 알려주고. 김만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모아볼게. 복순 씨는 병원 다시 연락해서 시술 날짜 잡아.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걱정 마.
김만태가 떠나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아들한테는 이런 도움을 못 받는데 남들한테 받네. 저녁 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카페 인테리어 들어갔어요. 다음 달 오픈 예정이에요. 잘 되면 엄마 모시러 갈게요. 나는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는 잘 진행되는데 엄마 시술비는 못 구한다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내 엄마가 남들한테 돈 빌려서 시술 받는다고? 넌 내 돈으로 카페나 하고 있으니 신경 꺼라고?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태민이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자동 타이머로 밤에도 불을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씨앗들은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 손 안 타도 돈 안 들어도 그저 물과 햇빛과 시간만 있으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특히 내 자식이 씨앗처럼 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 심으면 싹 트고 기다리면 꽃 피우고.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고 희생해도 돌아오는 건 배신뿐.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의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엄마 모시러 갈게요. 언제쯤일까요? 정말 그날이 올까요? 창밖 비닐하우스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모양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버텨야지. 씨앗들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합장 김만태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9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복순 씨, 조금만 기다려. 절반 정도는 모였어. 절반. 450만 원. 나머지 450만 원은 어디서 구할까요?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숨이 가빴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어. 태민이가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9살 아이가 반찬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할머니가 해줄게. 아니야, 할머니 쉬어. 내가 할 수 있어. 태민이의 눈빛이 어른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눈치챈 걸까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태민아,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와봐. 태민이를 앉혔습니다. 왜? 할머니가.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 가게 되면. 할머니.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 병원 가자. 지금 가자. 나는 태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그냥 만약에 하는 말이야. 거짓말. 할머니 요즘 얼굴 안 좋아. 밥도 잘 안 먹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 금방 나을 거야. 걱정 마.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가 도와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바빠. 항상 바쁘잖아. 태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아파도 안 와. 할머니 혼자 농사하는데도 안 와. 나 생일 때도 안 왔어. 태민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 아빠 싫어. 할머니한테 못되게 구는 거 다 알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할머니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내가 크면 할머니 돌봐줄 거야. 9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태민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는 왜 미안해? 아빠가 나쁜 건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쁘다는 걸. 태민이를 학교에 보낸 후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오늘은 토종 씨앗 모종을 옮겨 심는 날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모종을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였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이며 숨이 막혔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잡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쿵. 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태민아, 미안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태민이 혼자 두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내 손 옆에 떨어진 토종 씨앗 봉투였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들. 이 씨앗들은 꽃 필 텐데. 나는 복순 씨, 복순 씨. 먼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 차려, 복순 씨. 누군가 내 몸을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김만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합장님, 복순 씨, 괜찮아? 119 불렀어. 조금만 버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무슨 소리야? 얼굴이 새하얗잖아. 김만태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가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할머니, 심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당장 시술 받아야 해요. 돈이 없어요. 할머니, 목숨이 먼저예요. 보호자분은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만태가 나섰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가족분이세요? 조카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시술 안 하시면 위험해요. 심근경색 올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죠? 최소 일주일 입원, 시술비는 알고 계시죠? 900만 원. 김만태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복순 씨, 일단 입원하자. 돈이 없는데요. 내가 뭐든 해볼게. 일단 입원부터 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합장님, 됐어요. 집에 가요. 복순 씨, 조합 돈 더 이상 못 받아요. 이미 미안한데.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퇴원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쉴게요. 할머니. 나는 김만태를 봤습니다. 조합장님, 집에 가요. 태민이가 기다려요. 김만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김만태가 물었습니다. 복순 씨, 아들한테 연락했어? 아니요. 왜? 엄마가 쓰러졌는데 알아야 하지 않아?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와요. 복순 씨, 조합장님, 이제 포기했어요. 아들한테 기대하는 거.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아들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믿겠어요. 김만태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복순 씨, 아들은 포기해도 돼. 근데 복순 씨 인생은 포기하면 안 돼. 인생이요? 응. 복순 씨는 아직 할 일이 많아. 태민이도 키워야 하고 씨앗도 지켜야 하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조합장님, 저 이제 힘들어요. 나도 알아. 근데 복순 씨는 강한 사람이야. 30년 동안 씨앗 지켜온 사람이잖아. 씨앗.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볼일 좀 봤어.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 태민이가 내 얼굴을 만졌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피곤해서 그래. 김만태가 태민이를 불렀습니다. 태민아, 할머니 좀 쉬시게 해드려. 알았지? 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 토종 씨앗들은 여전히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쓰러져도 아들이 배신해도 씨앗들은 묵묵히 자랍니다. 나도 저 씨앗처럼 버텨야 하나?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오늘 쓰러졌어. 병원 갔다 왔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보내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태민이가 죽을 쓰여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 소화 잘 되는 거. 고마워, 태민아. 할머니, 아빠한테 전화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 왜? 할머니 아픈데. 아빠는 바빠서. 태민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할게. 아빠한테 할머니 아프다고 말할 거야. 나는 태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 왜? 아빠는 안 와. 말해도 안 와.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없어도 되지? 나는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응, 우리 둘이면 돼.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태민이랑 나 우리 둘이 살아가자. 씨앗들처럼 버티자. 언젠가는 꽃필 거야. 창밖 비닐하우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일어나야지. 태민이를 위해서, 씨앗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민수에게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이제 기다리지 않을 거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길을 갈 거야. 내가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이틀 후 김만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복순 씨 나와봐. 밖으로 나가니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도 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김만태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복순 씨, 이게 뭐예요? 시술비야. 우리 조합원들이 모았어.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돈다발과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900만 원. 딱 떨어지게 모았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김만태가 웃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사정 얘기했지. 다들 선뜻 내놨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복순 씨, 우리가 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복순 씨 씨앗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데.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걱정 말고 시술 받아. 우리 있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도 안 해준 일을 남들이 해주네. 김만태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순 씨, 이건 거저주는 게 아니야. 네, 무이자 대여야. 복순 씨가 건강해지면 천천히 갚으면 돼. 무이자 대여. 조합장님, 제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복순 씨, 우리 계획이 있어. 같이 들어가서 얘기하자.
김만태가 나를 회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회관 안 칠판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종 씨앗 협동조합 신규 사업 계획. 복순 씨, 이거 봐. 김만태가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조합이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바로 토종 씨앗 사업이야. 토종 씨앗요? 응. 요즘 도시 사람들이 토종 농산물에 미쳐 있어. 건강에 좋다고, 친환경이라고. 나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그게 돈이 될까요? 토종은 수확량도 적고. 복순 씨, 시대가 변했어. 이제는 많이가 아니라 좋게 파는 시대야. 김만태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토종 씨앗 보존 운동, 도시 소비자들 열광. 한 줌의 토종 씨앗이 100만 원, 희귀성이 가치다. 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씨앗은행에서 토종 씨앗 키트를 팔았는데 완판됐다고 했습니다. 조합장님, 이게 정말 진짜야. 복순 씨가 30년 동안 지켜온 그 씨앗들, 이제 보물이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동안 쓸모없다고 무시받던 씨앗들이 보물이라니. 그래서 복순 씨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복순 씨 씨앗으로 우리 조합이 사업을 해보자. 씨앗은행도 만들고 체험농장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조합장님,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사업 자금도 없고. 복순 씨 씨앗이 자금이야. 씨앗을 출자하면 돼. 출자요? 응. 복순 씨 씨앗의 가치를 100만 원으로 치고 조합 지분을 주는 거야. 다른 조합원들은 현금 출자하고. 100만 원. 내 씨앗이 100만 원이라니. 조합장님, 제 씨앗이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있고 말고. 복순 씨 씨앗 30년 된 거잖아. 요즘 귀한 거야. 김만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 씨, 이번 사업 성공하면 복순 씨도 배당받아. 그럼 900만 원 갚는 것쯤은 쉬워.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합장님, 정말 잘 될까요? 잘 되게 만들 거야. 우리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 씨, 우리 믿어봐. 같이 해보자. 우리 마을 씨앗으로 대박 나는 거야. 나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아. 복순 씨는 우리 마을 보물이야. 씨앗도 보물이고 사람도 보물이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보물이라는 걸,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나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시술 날짜 잡아주세요. 할머니, 비용 준비되셨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3일 후 시술을 받았습니다. 김만태와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와줬습니다. 태민이도 학교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파? 안 아파. 할머니 금방 나을 거야.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잘 되셨어요. 일주일만 입원하시면 돼요. 살았습니다. 입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안 왔지만 마을 사람들이 와줬네. 혈육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 김만태가 사과를 깎아줬습니다. 복순 씨, 태어나면 바로 사업 시작할 거야. 준비 많이 했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씨앗은행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 오픈하고. 체험농장은 복순 씨 비닐하우스 쓰면 돼. 제 비닐하우스요? 응. 도시 사람들 데려와서 씨앗 심는 체험시키는 거야. 참여비 받고. 생각만 해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순 씨, 이거 봐. 김만태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토종 씨앗 협동조합 출자 계약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자자 서복순 출자금 토종 씨앗 가치 100만 원 지분 5%. 5%면
돈 벌면 나도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복순 씨가 원조잖아. 씨앗 제공자니까.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조합장님, 제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복순 씨 자격 충분해.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 사흘째 태민이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그림에는 비닐하우스와 씨앗, 그리고 웃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씨앗 학교 선생님 되는 거야. 내가 들었어. 누가 그래? 조합장 아저씨. 할머니가 도시 사람들한테 씨앗 가르쳐 준대. 씨앗 학교 선생님. 나 같은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나도 도와줄게. 방학 때 씨앗 심는 거 알려줄 거야. 그래, 우리 태민이가 조수해주면 되겠네.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김만태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복순 씨, 축하해. 이제 건강해졌어. 고맙습니다, 조합장님. 고맙긴. 이제 일할 준비해. 바빠질 거야. 차에 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 카페 오픈했어요. 대박이에요. 카페? 그래. 네. 손님 엄청 와요. 엄마, 이번엔 정말 잘 됐어요. 한 달 전 내가 쓰러졌을 때는 연락도 없더니 엄마 다음 달부터 수익 나면 엄마 모시러 갈게요. 서울에서 같이 살아요. 서울에서 같이 산다고? 민수야. 네. 나 이제 안 가. 네. 왜요? 나는 여기 일이 있어. 마을에서 할 일이. 무슨 일이요? 토종 씨앗 사업. 조합에서 시작했어. 민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씨앗이요? 엄마, 그게 무슨 돈이 돼요? 서울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를 모시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카페 일 도와주길 바라는 거 아니니? 엄마, 됐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태민이랑 씨앗들이랑.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만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었어? 네. 뭐래? 서울 오래요. 같이 살자고. 갈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가요. 여기가 내 자리예요. 김만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복순 씨. 복순 씨 자리는 여기야. 차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닐하우스들이 보였습니다. 내 비닐하우스도 보였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인정 안 해줘도 돼. 마을 사람들이 내 가치를 알아주니까. 30년 지켜온 씨앗이 이제 꽃필 거야. 나처럼. 퇴원 후 일주일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조합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만태와 조합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씨앗은행 간판을 달았습니다. 복순 씨, 내일 씨앗 키트 촬영할 거야. 복순 씨가 직접 설명해줘. 제가요? 응. 복순 씨가 해야 진짜지. 30년 키운 사람이. 떨렸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저녁, 태민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뭐 해? 응, 씨앗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릴 거래. 대박. 할머니 유명해지겠네. 태민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도 찍어줄까? 인터넷에 올리는 거. 그래, 우리 태민이가 찍어줘. 태민이가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 아세요?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는 거요. 요즘 다들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몰라. 내가 할게. 할머니 씨앗 사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태민이가 신나서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잠시 후 태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거 아빠 계정인데. 아빠? 뭐? 아빠 인스타그램 있어? 네. 근데 이거. 태민이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의 인스타그램. 제주도 바닷가 사진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새 출발, 해시태그 제주도 여행, 해시태그 행복한 하루. 제주도 여행? 날짜를 봤습니다. 2주 전,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해시태그 새 카페 준비, 해시태그 투자 받았다, 해시태그 이번엔 진짜. 사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와인잔을 들고 웃는 민수. 카페 준비. 어디에도 카페는 없었습니다. 그저 여행 사진, 맛집 사진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카페 한다고 했잖아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왜? 놀러 다녀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사진을 봤습니다. 해시태그 명품백, 해시태그 선물 받았어, 해시태그 감사.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돈으로. 태민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카페는 없었구나.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900만 원. 내 적금, 내 시술비. 그 돈으로 민수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아빠 나빠. 태민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플 때도 안 왔잖아. 할머니 돈 가져가고. 나는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태민아. 안 괜찮아. 아빠가 거짓말쟁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민아, 방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전화 좀 할게. 할머니, 괜찮아. 들어가. 태민이를 방에 들여보낸 후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10분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어디야? 서울이요. 왜요? 카페는? 카페요? 준비 중이에요. 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 제주도 갔다 왔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태민이가 내 인스타그램 봤어. 카페는 없고 여행 사진만 잔뜩이더라. 엄마, 민수야, 너 내 900만 원으로 뭐 한 거야? 카페는 어디 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카페는 투자가 무산됐어요. 무산됐으면 돈 돌려줬어야지. 왜 여행을 가? 엄마, 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투자 무산되고 힘들어서. 스트레스? 내가 힘들어? 엄마는 내 돈으로 시술 못 받아서 쓰러졌어. 엄마, 그건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민수야, 그 돈 내 목숨 걸린 돈이었어. 알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투자 무산되고 사업 망하고. 그래서 기분 전환 좀 한 거예요. 기분 전환.
900만 원으로 기분 전환을 했다고. 민수야,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 줄 알아? 30년을 모은 돈이야. 알아요. 근데 엄마, 이미 쓴 거 어쩌라고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에? 언제? 모르죠. 제가 돈 벌면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엄마 돈 빼먹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갚는다고 하고. 엄마, 됐어. 이제 기대 안 해. 돈도 너도.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서운하다고? 내가 더 서운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너 낳아서 키우고, 대학 보내고, 사업 자금 대주고. 엄마가 뭘 더 해줘야 하니? 엄마, 이제 됐어.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엄마도 내게 기대 안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30년을 모은 돈, 내 목숨 걸린 돈, 손자 대학 등록금, 그 모든 게 민수의 제주도 여행비가 됐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내 잘못일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잘못한 거야. 태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입니다. 태민아, 할머니 미안해. 내가 아빠 인스타 안 보여줬으면. 나는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태민아. 내 잘못 아니야. 할머니, 우리 어떡해. 돈도 없는데. 괜찮아. 마을에서 빌려줬잖아. 할머니 시술 받았잖아. 근데 갚아야 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9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태민아, 걱정 마. 할머니가 뭐든 할 거야. 씨앗 사업도 하고. 정말 잘 될까? 잘 되게 만들 거야. 꼭. 나는 다짐했습니다. 민수한테는 이제 기대 안 해.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다음 날 아침 김만태가 찾아왔습니다. 복순 씨, 오늘 촬영 날인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촬영 시작해요. 비닐하우스에서 씨앗 키트를 촬영했습니다. 복순 씨, 카메라 보고 씨앗 설명해봐. 손이 떨렸지만 나는 씨앗을 들었습니다. 이 씨앗은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토종 호박 씨앗입니다. 시중 씨앗보다 작지만 맛은 훨씬 진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좋아. 계속해봐. 이 씨앗 하나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땀과 정성입니다. 저는 이 씨앗들을 지키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이 씨앗을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씨앗이 꽃필 거라고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씨앗처럼 버티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배신당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꽃핍니다. 김만태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 복순 씨, 이거 대박 날 거야. 나는 씨앗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하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넌 이 씨앗의 가치를 몰랐어. 엄마의 가치도 몰랐고. 하지만 괜찮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거니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버린 씨앗으로 엄마는 꽃을 피울 거야. 씨앗 촬영 영상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70세 할머니가 30년 지켜온 토종 씨앗 이야기.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씨앗을 지켜주셨네요. 씨앗 키트 주문하고 싶어요. 어디서 사나요? 김만태가 신나서 보고했습니다. 복순 씨, 주문 들어왔어. 벌써 50개. 50개요? 응. 씨앗 키트 하나에 3만 원인데 150만 원 매출이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쉴 수 없었습니다. 900만 원. 조합에서 빌린 돈. 갚아야 했습니다. 조합장님, 제가 빨리 갚을게요. 복순 씨, 천천히 해도 돼. 무이자잖아. 아니요. 빨리 갚고 싶어요. 마음이 무거워서요. 갚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가끔 조였고 숨이 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씨앗을 포장하고 택배 상자를 쌓고 주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쉬어야지. 너무 무리해. 태민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건강해. 거짓말. 어제도 가슴 아프다고 했잖아. 들켰습니다. 그냥 좀 그랬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사실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조금만 무리하면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고 태민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씨앗 키트 300개, 체험농장 예약 20팀. 복순 씨, 이거 우리 혼자 감당 안 돼. 사람 더 뽑아야 해.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복순 씨,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저 강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포장 작업을 하다가 어지러웠습니다. 쿵.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태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 지금 가자. 아니야, 괜찮아.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태민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쉬어. 태민아, 할머니 괜찮아. 잠깐만 쉬면 돼. 하지만 태민이는 김만태에게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김만태가 달려왔습니다. 복순 씨, 또 무리한 거지? 괜찮아요. 괜찮긴. 병원 가자. 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일이 있어서요. 일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약을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김만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순 씨, 이제 그만해. 내가 다른 사람 구할게. 아니요, 제가. 안 돼. 복순 씨는 자문만 해. 실무는 우리가 할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도 못 벌고 빚도 못 갚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태민이가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습니다. 태민아, 왜 그래? 태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태민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태민이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뭐래? 태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애들이 너희 할머니 빚쟁이래? 이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래? 반 애들. 엄마들이 말했대. 할머니가 마을에서 돈 빌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래? 너희 할머니 가난뱅이래. 아들한테 버림받았대. 태민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
창피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태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태민아.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잘못 아니야. 아빠가 나쁜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태민이까지 고생하는구나. 할머니, 태민아,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빨리 돈 갚을게. 그럼 애들도 안 그럴 거야. 하지만 어떻게 갚을까요? 몸은 아프고 일도 못하고 매출도 아직 많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은 배신했고 손자는 놀림받고 나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씨앗들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씨앗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자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아, 미안해. 아들을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 태민이한테도 미안해. 이런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해서 다음 날 아침 김만태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환했습니다. 복순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또 나쁜 소식인가 싶었습니다. 좋은 일, 대박 났어. 김만태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토종 씨앗 키트, SNS에서 화제, 주문 폭주,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복순 씨 영상이 바이럴 됐어. 조회수 100만 넘었어. 100만요? 응. 그리고 주문이 1000개 넘게 들어왔어. 1000개. 1000개면 얼마예요? 3천만 원. 복순 씨 지분이 5%니까 150만 원이야. 150만 원. 그리고 체험농장 예약도 100팀 넘었어. 이거 다 하면 500만 원 더 벌어. 500만 원요? 복순 씨 몫으로 25만 원. 합치면 175만 원.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175만 원을 번다고? 조합장님, 정말요? 정말이야. 복순 씨, 우리 대박 났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 속도면 1년 안에 다 갚아. 1년. 정말, 정말요? 응. 복순 씨, 우리 해냈어. 씨앗이 꽃핀 거야. 김만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 씨, 30년 동안 씨앗 지켜온 보람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태민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 돈 벌었어. 정말? 응. 씨앗 팔아서. 얼마나? 175만 원. 태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 할머니 부자 됐네. 부자는 아니고 빚 갚을 수 있어. 그럼 나 이제 학교에서 안 놀림받아? 나는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응. 이제 당당하게 다녀. 할머니 빚쟁이 아니야. 할머니 최고야. 그날 밤 나는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씨앗 모종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꽃 폈구나. 30년을 지켜온 씨앗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씨앗들. 이제 그 씨앗들이 돈이 됐고 희망이 됐고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넌 이 씨앗을 쓸모없다고 했지. 엄마도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봐. 이 씨앗이 엄마를 살렸어. 태민이를 지켰어. 넌 틀렸어. 씨앗도 엄마도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 씨앗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결국 꽃 피우는 생명. 나도 씨앗 같았어.
오랫동안 버텼고 이제 꽃 피우는 거야.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씨앗이 꽃 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시작이에요. 다음 달이면 더 많은 주문이 올 것이고 배당금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토종씨앗 협동조합은 폭풍처럼 성장했습니다. 씨앗 키트는 매달 2,000개씩 팔렸고 체험농장은 예약이 3개월 대기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순 할머니의 씨앗이 화제였습니다. 이 씨앗으로 키운 채소 정말 맛이 달라요. 아이들이 체험농장에서 너무 좋아했어요. 교육적으로도 최고. 70세 할머니가 30년 지킨 씨앗이라니 감동이에요. 나는 매일 바빴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할머니, 씨앗 키우는 법 알려주세요. 나는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나왔고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70세 할머니의 기적, 토종 씨앗으로 마을 살리다. 김만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순 씨, 우리 대박 났어. 진짜 대박. 정말 꿈 같아요. 꿈 아니야. 현실이야. 그리고 복순 씨, 이제 배당 받을 시간이야. 배당. 조합회관에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김만태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조합 총 매출 5억 원, 순수익 1억 원. 박수가 터졌습니다. 배당금 총 5천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나눕니다. 5천만 원. 복순 씨 지분이 5%니까 250만 원.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250만 원요? 아, 잠깐. 내가 계산 잘못했네. 김만태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복순 씨는 씨앗 제공자 특별 배당도 있어. 그거 합치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천만 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 복순 씨 씨앗이 핵심이었으니까 특별 배당 받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제가? 응. 복순 씨가 100만 원 출자했는데 50배로 돌려주는 거지. 50배. 조합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순 씨, 축하해요. 당연히 받아야죠. 복순 씨 씨앗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합장님, 진짜예요? 진짜야. 여기 통장 확인서, 통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입금 예정액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복순 씨, 이제 빚 다 갚고도 남아. 태민이 대학 등록금도 되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합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복순 씨가 고마워요. 우리한테 희망 줘서. 복순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요. 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민이에게 말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가 돈 벌었어. 얼마나? 5천만 원. 태민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응. 씨앗 덕분이야. 태민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부자 됐어. 그래, 부자 됐네. 꿈만 같았습니다. 30년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씨앗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살렸구나. 작고 보잘것없던 씨앗들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남편 고마워요. 이 씨앗 지키라고 해서. 덕분에 태민이 미래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조합 대출금 9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복순 씨, 고생 많았어. 이제 짐 다 내려놓았네. 네. 정말 마음이 편해요. 빚이 없다는 것. 이렇게 가벼운 기분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에 낯선 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너, 엄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고? 어떻게 알고 왔니? TV에서 봤어요. 엄마 나온 거 대박이던데요? TV를 봤다고. 민수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그대로네요. 근데 씨앗 사업 진짜 대박 났다며요? 그래. 대단하시네요, 엄마. 제가 엄마를 무시했나 봐요. 이제 와서 대단하다고. 민수가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태민아, 아빠야. 컸네. 태민이가 민수를 밀쳤습니다. 싫어. 아빠 나빠. 태민아,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바빴어. 바빴다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이제 저도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네. 씨앗 사업, 제가 도와드리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저 사업 경험 많잖아요. 나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사업은 다 망했잖아. 엄마, 그건 과거 일이에요. 이제 달라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함께 해야죠. 가족. 민수야, 너 뭐하러 왔니? 엄마, 진짜 도우려고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돈 때문에 온 거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배당금 소식 들었지? 5천만 원. 그건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엄마, 그 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몫이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내 목? 네. 저도 가족이잖아요. 아들이고. 내가 뭘 했는데 몫이 있어? 엄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키운 씨앗이면 제 것이기도 하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것이기도 하지. 30년 전에는. 그럼. 근데 넌 그 씨앗을 쓸모없다고 했잖아. 엄마 보고 서울 가자고 씨앗 버리라고 했잖아.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900만 원 가져가서 제주도 여행 갔지.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줬지. 엄마, 그건 내가 죽을 뻔했을 때도 연락 안 했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왔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 진심이에요.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제발. 저한테 기회 주세요. 제가 달라졌어요. 나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배당금은 내 못 없어. 엄마. 이미 다 계획했어. 태민이 교육신탁 만들었고 나머지는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쓸 거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저도 아들인데. 아들은 6개월 전에 끝났어. 내가 엄마 돈 가져가서 여행 갔을 때. 엄마, 제발.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무릎 꿇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카페도 망했어요. 빚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것입니다. 뉘우쳐서가 아니라. 민수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네. 내 빚은 내가 갚아. 엄마는 안 도와줘. 엄마, 대신 태민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내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 민수가 고개를 떨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용서는 해. 내 엄마니까. 근데 도와주지는 않아. 이제 각자 살자. 나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민수가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씨앗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고. 너무 늦었어, 민수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엄마를 버렸을 때 엄마도 마음을 접었어. 이제 와서 돌아와도 예전처럼은 안 돼. 미안해.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창밖으로 민수의 차가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잘 가거라, 민수야. 내 길 잘 가거라. 손에 쥔 씨앗을 보았습니다. 30년 버텼던 이 씨앗처럼 나도 버텼어. 그리고 이제 꽃폈어. 민수 없이도 나는 괜찮아. 민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합은 더욱 성장했고 나는 조합의 토종씨앗학교 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복순 씨, 이제 선생님이에요. 아이들한테 씨앗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선생님이요? 당연하죠. 30년 경험이 교과서예요. 평생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도시에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씨앗 뭐예요? 이건 토종 호박 씨앗이란다. 할머니가 30년 지켰어. 와, 30년이나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태민이는 내 조수가 됐습니다. 할머니, 제가 씨앗 심는 거 알려줄게요. 9살 아이가 어느새 10살이 됐고 씨앗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이 씨앗은 이렇게 심어야 해요. 너무 깊으면 안 돼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태민이와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할머니 씨앗 이야기. 그래, 뭐라고 했어? 우리 할머니가 30년 동안 씨앗 지켰는데 이제 대박 났다고. 선생님이 칭찬했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태민아, 아빠 보고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태민아,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용서 못해. 나는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태민아,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할머니한테는 잘해야지.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달라지면 그때 다시 만나자. 응? 응. 2달 후 마을 회관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또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였고 표정도 달랐습니다. 엄마, 왜 또 왔니? 엄마, 저 일자리 구했어요. 일자리? 편의점 알바요. 하루 8시간 일해요. 나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네. 이제 제대로 살려고요. 빚도 갚고 제대로 된 사람 되려고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밥 먹고 가. 엄마, 빨리 들어와. 밥 식어. 민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민수가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엄마, 이 맛, 오랜만이에요. 그래.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씨앗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도 몰랐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민수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빠, 태민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태민이가, 당연하지. 내가 뭘 했는데. 제가 태민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아직 일러. 태민이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와. 정말요? 응. 밥은 먹고 가야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긴. 엄마니까 밥 주는 거지. 민수가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떠나는 차를 봤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나 보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예전처럼은 안 돼. 그날 밤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왜 왔어? 밥 먹으러. 또 올 거야? 그럴 것 같아. 태민이가 입술을 삐죽했습니다. 싫어. 태민아, 아빠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래도 싫어. 나는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빠가 태민이한테 상처 주지 않게. 할머니, 고마워. 그 후로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급여예요. 50만 원. 왜 가져와? 엄마 드리려고요. 됐어. 내 빚이나 갚아.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돈 필요 없어. 씨앗 사업으로 충분해. 민수가 돈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태민이 용돈이라도. 그것도 됐어. 태민이 교육 신탁 있어. 네. 민수는 그저 밥만 먹고 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조합일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민수야, 이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야. 내가 끼어들 자리 없어. 알겠어요. 민수의 얼굴이 씁쓸했습니다. 민수야. 네. 대신 내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 1년, 2년 꾸준히 일하고 빚 갚고. 그럼 그때 생각해 볼게.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증명해봐. 내가 정말 바뀌었다는 걸.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꾸준히 일했고 빚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빚 100만 원 갚았어요. 잘했다. 제가 정말 달라졌죠? 나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이제야 이러는구나. 진작 이랬으면. 어느 토요일 씨앗학교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씨앗 키우는 법. 너, 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엄마한테. 나는 민수에게 씨앗을 건넸습니다. 이거 심어봐. 민수는 서툴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너무 깊어. 얕게. 30년 만에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태민이가 지켜보다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태민이가 민수를 가르쳤습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태민이가 나보다 잘하네. 당연하지. 나 할머니한테 배웠어. 그래. 아빠도 이제 배울게. 세 사람이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저녁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용서는 이미 했어. 정말요? 응. 내 엄마니까. 미워할 수는 없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그건 알아야 해. 네. 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 거야. 가끔 밥 먹으러 오고 그 정도면 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럼 태민이는요? 태민이는 내가 키워. 내가 제대로 될 때까지. 알겠어요. 제가 제대로 된 아빠 되겠습니다. 그래. 증명해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민수가 떠나고 나는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씨앗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심은 씨앗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 씨앗도 언젠가 꽃필까? 민수도 언젠가 제대로 될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제야 노력한다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기다려줄게. 손자 태민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뭐해? 응, 씨앗 보고 있어. 할머니, 이 씨앗 언제 꽃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씨앗은 결국 꽃핀단다. 할머니처럼. 태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씨앗이에요? 응. 할머니도 씨앗이었어. 30년 동안 버텼고 이제 꽃폈어. 그럼 나도? 응. 태민이도 씨앗이야.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 멋진 꽃이 될 거야.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큰 꽃 될 거야. 할머니보다 더 큰. 그래, 할머니보다 더 크게 피어라.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씨앗들이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씨앗이 꽃폈어요. 30년을 버텼고 이제 결실을 맺었어요. 민수도 언젠가 꽃 피우겠죠? 늦었지만. 밖에서 김만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 씨, 내일 서울에서 방송국 온대. 우리 씨앗 학교 촬영한대. 네, 알겠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70년을 살며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삶. 아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궈낸 삶.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았어. 나는 서복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30년 씨앗을 지켜온 토종 씨앗 학교 교장 서복순. 태민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집 가자. 배고파. 그래, 가자. 맛있는 거 해줄게.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불을 끈 어둠 속에서도 씨앗들은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문을 열 것입니다. 씨앗 학교 문을, 내 삶의 문을, 그리고 언젠가
준비됐을 때 민수에게도 다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민수가 증명했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버티는 씨앗은 결국 꽃핀다. 30년 걸렸지만 나도 꽃폈다. 이제 시작이야. 서복순의 진짜 인생이. 여기까지가 저 서복순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